안녕하세요. 트로트 소식을 알려드리는 트로트 알바입니다. 오늘은 트로트 꿈나무 전유진 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전유진 양 굉장한 찐팬이고요. 유진 양이 지금 미스트롯2에 출전하게 되면서 유튜브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프로필 공개가 된 다음에 괜히 라이벌 구도를 막 형성하는 이런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유진 양이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식의 그 영상들이나 유진 양에 대한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좀 깊이가 없고 겉핥기 이런 식의 영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찐팬 입장에서 좀 유진 양을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그 유진 양에 대해서 좀 사실 알고 싶으면 나무위키에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걸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가 이거 99% 정리를 다 했고요. 그 유진 양을 네이버에서 전유진 이름을 치면 네이버 상단에 나무위키가 링크가 되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목차가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출연한 모든 방송 정보, 방송, 라디오, 그리고 행사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돼 있고 영상이 다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날짜 순으로 아니면 행사 종류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복습하기가 굉장히 좋으시고요. 기본적인 프로필은 2006년 10월 10일생이고요. 원래 만 14세고 우리 나이로는 15세고요. 동해중학교 2학년에 현재 재학 중입니다. 키가 161cm고 1년 사이에 한 10cm 훌쩍 컸고요. 예. 그리고 트로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게 인터뷰하면 단골 질문인데요. 본인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미스트롯을 보고 송가인 언니한테 빠져가지고 그 송가인 언니 용두산 엘레지도 이렇게 따라 부르다 보니까 잘 부르는 것 같아서 해변가야지 나갔는데 대상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트로트를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인터뷰입니다. 시기여가지고 그럼요. 제가 사실 공부를 좀 못해서 너무 솔직하네. 자존심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잘할 수 있는 특별하게 잘할 수 있는 거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스트롯을 하고 이제 끝날 쯤에 이제 해변가요제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 송가인 언니 보고 용두산 엘레지 따라해서 한번 경험상 나가봤는데 해변가요제에서 대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뭔가 나도 남들보다 잘하는 특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중1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미스트롯 보고 송가인을 따라 하다가 해변가요제 참가를 하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미스트롯이 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렇게 방송이 됐으니까 이 시절에 이제 처음 따라 한 거죠. 그러다가 한 두어 달 지나서 해변가요제에 7월 26일 날 참가하게 됐습니다. 해변가요제 이게 포스터 참가 모집 포스터인데 접수 마감이 7월 초였고요. 참가 자격이 2006년생까지였기 때문에 딱 유진 양이 출전할 수 있는 딱 나이가 됐었습니다. 그때 참가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고요. 참가비가 2만 원이었고 대상은 700만 원이니까 세금이 물론 여기서 떼졌겠지만 한 300배 이상의 수익이 나왔고요. 아버지 임플란트 비용이랑 노트북 구입, 가족들 식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본인 인터뷰에서 직접 본인이 밝혔었고요. 예선이 7월 14일 날 있었는데 그때 69번이었는데 참가자 사람 너무 많고 더운 날이니까 7월 날씨니까 사람 100번 넘으면 집에 가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갔으면 큰일 날 뻔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1명이 치르는 본선에 참가해서 대상을 받았고요. 처음 참가했으니까 인기상이나 동상 정도만 해도 큰 거죠. 그 정도를 기대했다고 하는데 그래 전혀 대상은 생각을 못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대상 발표할 때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대상 참가번호 10번 전유진. 축하합니다. 대상 귀하는 대구신문이 출제한 제19회 포항해변 전국가요제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대구신문 사장 김상석 축하합니다. 박수와 함성! 네, 대상에게 주어지는 상장 그리고 트로피 부상으로 700만. 마지막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저씨가 유진 양
아빠시고요. 그 표정 보셨겠지만 되게 어리둥절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이 딱 나타나거든요. 그 유진 양이 이 대회를 나가고 뭐 상을 다 받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트로트 가수의 꿈이 생겼고요. 트로트가 이제 되게 좀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런 부분이 편해중계 인터뷰에서도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제가 트로트를 만나기 전에는 좀 삶의 의욕이 없었고 좀 멍하고 사람이 좀 그랬거든요. 왜? 뭐 힘든 일이 뭐가 있었어? 저는 그 전에 그래도 춤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춤도 너무 잘하는 애들도 많고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크게 잘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제가 되게 쓸모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트로트를 보고 제가 처음으로 그 칭찬을 받아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그 7월 말에 포항 해변가요제에 출전하고 그러고 나서 한 2, 3주 지난 시점에 트로트가 좋아 특집이 KBS 참가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장이 여기 지원을 했고 9월 초 중순에 예선을 거쳐서 25인에 선발이 됐습니다. 트로트가 좋아가가 한 회에 5명씩 5회에 걸쳐서 이렇게 예선을 진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25명을 뽑는 데 뽑혔고요. 그리고 방송은 10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주간 방송이 됐고 유진 양이 1회 출전해서 우승을 했고요. 1회부터 5회까지 우승자가 모여서 진행하는 최종 결선에서 그 조명섭 가수의 4점 차 진 2위였고요. 굉장한 근소한 2위였고 3위부터 5위까지가 점수차가 좀 유진양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소하게 뭐 어떻게 보면 아깝게 졌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조명석 가수가 워낙 이렇게 개성이 있고 이런 가수였기 때문에 뭐 2위만 해도 굉장한 이렇게 좋은 성적이죠. 선전이었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게 유진양이 1회 우승을 했는데 그때 발표 표정을 한번 보시죠. 오늘의 우승 상품 고급 안마의자 상품으로 드립니다. 표정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한 표정인데요. 중간에 어머님이 깜짝 놀라는 표정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경북일보에서 또 인터뷰가 있는데 이게 볼륨이 약간 낮은데 참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는 이제 너무 대단한 분도 많이 오시고 리허설 때도 너무 좀 쟁쟁해가지고 나는 절대 못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좋은 경험으로 가봤는데 이런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경험 삼아 출전한 대회에서 이제 계속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요. 여기서 뭐 용두산 엘리지나 정말 좋았네 이런 개인곡 솔로곡도 불렀었고 여기서는 그 우승자들이 특별 무대를 매회 이렇게 출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유진양 같은 경우에는 1회 우승을 해서 1회부터 6회까지 다 출연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불렀던 노래들의 누적 조회수가 2,379만 뷰 정도가 되고요. 유튜브 조회수가 정말 잘 나오죠. 그래서 이 노래들의 이렇게 조회수를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뭐 편의 중계 출연 이후에 이제 KBS에서 또 화제가 되니까 영상을 모음을 다시 올렸는데 그것도 다 한 6, 7개월 사이에 다 한 500만 뷰 정도 조회수가 나고 있고요. 유튜브만 합해도 뭐 1000만 뷰가 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한 3, 4개월 지나서 편의중계 신동대전에 참가를 했었고요. 그 편의중계는 신동대전과 왕중왕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방송이 됐었는데 여기서 뭐 홀홀홀이라던가 보릿고개 뭐 사랑반 눈반 이런 노래들을 불러서 우승을 해서 그 데뷔곡인 사랑하시렵니까를 유벤져스한테 받아서 데뷔를 했었고요. 그런 이후에 이제 왕중왕전을 해서 엄마의 노래라든가 소녀일기 등을 노래를 불러서 그 준우승을 최종 준우승을 했었고요. 유튜브 조회수만 편의 중계만 모아도 5,099만 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엄청난 조회수죠. 조회수가 정말 잘 나오는 편인데요. 이 조회수를 이렇게 테이블로 좀 상위를 기록하는 걸 쭉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 풀버전 보릿고개도 300만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합해도 뭐 굉장한데 이제 그
이거를 보릿고개랑 헐헐헐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헐헐헐을 MBC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도 뭐 한 3개 정도 영상이 되는데 헐헐헐만 해도 1471만 뷰고요. 보릿고개만 해도 955만 뷰 정도로 조회수가 정말 잘 나오고요. 그리고 유진 양의 전체 누적 조회수를 다 합하면 1억 뷰가 넘는다고 10월 7일 날 제가 인증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1억 1077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달 사이에 뭐 1000만 뷰가 또 증가한 셈이죠. 예, 그만큼 유진 양이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 편의 중계 나오면서 불렀던 경연곡의 작곡가님들이 정우성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댓글로 직접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신강훈님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듣고 직접 자기 본인 채널에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다 그 나무위키 통해서 이 원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릿고개 작곡가 김도일님 같은 경우에도 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신 게 있는데 영상도 나무위키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진성님이 또 잠깐 코멘트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않고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농론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그 중에 해주거든요. 제일 조금 싸게 좀 괜찮아 보이는 후배 있으세요? 많죠. 사실은 뭐 이제 그 미스터 트롯 그 친구들도 많고 전유진이란 또 요즘에 그 친구를 제가 전유진? 봤어요. 예, 그 친구도 봤고 거기에 이제 사실 유진 양하고 진성님하고 크게 이렇게 뭐 만난 적도 없고 얘기를 뭐 이렇게 한 적도 없는데 그 많은 가수들 중에 갑자기 되게 짧게 언급했지만 유진 양을 언급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이번에 진성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니까 유진 양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직접 보고 어떤 코멘트를 해줄지 이게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진 양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그 유진 양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댓글로도 그런 게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진 양이 직접 얘기하는 본인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트로트 내가 해보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들보다 이것만은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자신 있다 하는 기술이나 강점이 있을까요? 제 트로트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좀 많이 부족하지만 굳이 뽑자면 음색인 것 같아요. 음색. 저도 사실 아까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라디오 인터뷰 중에 언급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장점이 음색이라고 했는데요. 그 유진 양뿐만 본인이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편의 중계에서 태진아님이 주현미 씨보다 목소리가 더 촉촉한 것 같다. 이게 목소리에 이렇게 뭐 장점을 언급을 해주셨었고요. 윤명선 작곡가가 고음도 정말 훌륭하지만 중저음대 음색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큰 장점이 있다. 그 김연아 코러스가 정말 애절하고 맑은 목소리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엄마의 노래 부른 이후에 윤명선 작곡가가 그 웬만한 가수들이 가질 수 없는 선천적인 울림통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아침마당에서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때 이제 김용림 가수랑 금잔디 가수가 코멘트를 했었는데 그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전유진 양의 무대였습니다. 이야, 정말 좋아. 아니 신동이 아니라 정말 잘한다. 정말 잘했네. 네, 아니 우리 김용림 선생님 혀를 내두르시네요. 정말 잘해요. 유진 양이 노래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배웠다는 게 터득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 자체가 성량이 너무 좋아요. 목소리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르칠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완벽하게 들렸고 저는 조금만 진짜가 아닐까. 이제 10대가 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변성기가 오거든요. 그때 목소리 관리를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네, 금잔디 씨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너무 놀란 거야. 이미 음정과 박자음 이런 건 타고난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저음이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저음의 매력을 살려서 지금 직접 칭찬하는 걸 들으셨고요. 그리고 또 김용림 가수가 다른 인터뷰에서 신문 인터뷰에서
얘기한 건데 이제 본인의 노래를 부른 후배 가수 중 기억나는 일을 물어봤는데 김용림 가수 노래를 사실 커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유진양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타고난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유진양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타고난 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목소리의 장점을 나타내는 선곡의 중요성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선곡을 할지 지금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예. 유진양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뭐 최초 해변가요제 출전한 게 작년 7월이니까요. 7월부터 2, 3개월 지나서 또 뭐 우연하게 트로트가 조에 출전하고 또 한 3개월 지나서 편해준게 나오고 또 한 3, 4개월 지나서 편해준게 왕중왕전을 녹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5, 6개월 지나서 미스트롯2에 나오는데 뭐 이 짧은 시간 사이에 사실 유진양이 외모도 1년 사이에 좀 한창 성장기인 청소년이기 때문에 많이 좀 외모도 달라졌고 키도 뭐 10cm 정도 커졌고 그 사이에 이제 변성기 같은 것도 약간 겪으면서 목소리도 살짝 변한 것도 사실이 있고요. 그래도 이제 그래서 유진양이 이렇게 편해 중계나 트로트가 나왔을 때 이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다시 듣기를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그 새로운 이렇게 페이지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미스트롯2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상위권을 언급하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인 찐팬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뭐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되고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긴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유진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그 팬카페 활동을 안 하신다면 네이버 팬카페 유진가들을 정말 추천드리고요. 여기 뭐 밴드라든가 여러 카페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여기에 고급 정보나 능력자 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카페 내에서 뭐 재밌는 이벤트들도 많이 일어나고 유진양한테 직접 이렇게 팬들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같이 뭐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소액 참여해서 뭐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거나 뭐 이런 재밌는 이벤트도 많기 때문에 팬 활동을 하고 팬카페 활동을 하실 거면 정말 유진가드를 추천드리고요. 여기가 제일 고급 정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눈팅만 하셔도 다른 팬카페는 읽을 거리가 없는데 여기서는 정말 많다는 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포토그래퍼 분들이 찍은 원판 사진도 많아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느라 정말 감사합니다.